하루가 끝나고 주변이 조용해지면 괜히 마음이 먼저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힘든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가슴 한쪽이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유 없이 허전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혼자 있다는 사실이 새삼 또렷해지면서 이 고요함이 편안함이 아니라 외로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50을 넘고 60에 가까워질수록 이런 감정은 더 낯설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사람 속에 섞여 있으면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만나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연락처에는 여전히 이름이 남아있고, 가족도 곁에 있는데, 정작 마음은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외로운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불안,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만 마음이 괜찮아질 것 같다는 조급한 말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느낄수록 사람을 찾고 말을 늘리고 약속을 만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 같은 공허함이 찾아왔던 경험은 없으셨나요? 이 외로움은 약해서 생긴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을 못 만나서 생긴 결핍도 아닐지 모릅니다. 오히려 많은 관계를 겪어왔고 많은 시간을 버텨온 사람일수록 더 또렷하게 느끼는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은 없애야 할 결함이 아니라 지금의 삶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 외로움을 무조건 밀어내려 하지 않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왜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는지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시간은 외로움을 부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외로움 앞에서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기 위한 시간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외로움을 감정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인간 존재의 구조에서 비롯된 상태로 보았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혼자인 존재이며 타인과의 관계는 이 고독을 잠시 가려줄 뿐 근본적으로 없애주지는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다소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찾고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된다고 봤습니다. 외로움을 타인으로 해결하려는 순간 우리는 기대를 만들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외로움은 오히려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단정합니다. 인간은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혼자일 때, 자신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 문장은 외로움을 없애라는 조언이 아니라 외로움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라는 요청에 가깝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반복해서 외로움을 느껴온 이유도 조금은 선명해집니다.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외로움을 잘못 다루어 왔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늘리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고 누군가가 채워주기를 기다렸지만 그 방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 지점에서 방향을 바꿉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외로움이 생겨나는 구조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이 이해가 생기는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다룰 수 있는 감정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간관계에 대해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았는지, 왜 관계가 오히려 마음을 더 지치게 했는지 말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을 찾습니다. 혼자 있으면 더 쓸쓸해질 것 같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 이 감정이 조금은 가라앉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만들고 전화를 걸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외로움은 다시 찾아옵니다. 때로는 혼자 있었을 때보다 더 또렷하게 말입니다. 이 경험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마음속에 질문이 생깁니다. 분명 사람을 만났는데 왜 마음은 더 허전해졌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종종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문제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은 개인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기대합니다. 나를 이해해 줄 거라 기대하고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 기대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일수록, 가족일수록 그 기대는 더 커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 믿고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기대를 자주 배반합니다. 상대는 각자의 삶에 바쁘고 각자의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때 생기는 감정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닙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가라는 생각이 마음 깊숙이 내려앉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받는 무심함보다 잘 안다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느끼는 거리감이 더 큰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잠시 공감할 수는 있어도 그 무게를 끝까지 함께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한계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계속해서 기대를 반복해왔다는 데 있습니다. 외로울수록 더 기대하고 기대할수록 더 실망하며 그 실망이 다시 외로움으로 돌아오는 구조 말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외로움은 점점 커지고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웃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도 닿지 않는 느낌.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외로움은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기대의 방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깨달음은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모든 외로움을 사람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모든 감정을 타인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결심이 외로움을 다루는 첫 번째 전환점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외로움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대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외로움을 다루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언가를 더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멈추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수록 더 애써 보려고 합니다. 더 연락하고, 더 설명하고, 더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이 감정이 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오히려 외로움을 키워왔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멈춰야 할 것은 외로움을 사람으로 해결하려는 습관입니다. 외로울 때마다 누군가를 붙잡고 마음을 기대는 방식은 잠시 위로가 될 수는 있어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상대의 반응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고 기대가 어긋날 때마다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외로움을 타인에게 맡기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모든 감정을 즉시 공유하려는 태도입니다. 외롭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누군가가 이 감정을 해결해 주어야 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타인은 우리의 외로움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말하고 나면 잠시 가벼워질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같은 감정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누군가의 반응을 기다리게 됩니다. 관계로 공허함을 메우려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약속을 늘리고 모임을 채우고 사람들 사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외로움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관계는 오히려 소음을 늘리고 외로움을 더 분명하게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실패로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혼자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뒤처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외로움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감정의 방향을 다시 잡으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서둘러 채우려 할수록 외로움은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을 없애야 할 문제로만 보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외로움은 사라져야 할 감정이 아니라 다루어야 할 감정입니다. 밀어내면 다시 돌아오고 부정하면 더 커집니다. 반대로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외로움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이런 태도를 하나씩 익히다 보면 외로움은 더 이상 나를 압도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감당 가능한 크기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차이를 알게 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같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외로움이 가장 힘들게 느껴질 때는 우리가 이 감정을 하나로 뭉뚱그려 바라볼 때입니다. 혼자 있으면 곧 외로운 것이고 외로우면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 자체를 피하려 하고 고요해질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이 두 감정은 분명히 다릅니다. 외로움은 원하지 않았는데 남겨졌다고 느낄 때 찾아옵니다. 관계 속에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는다고 느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반면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 있음에 가깝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끼는 상태, 타인의 부재가 곧 결핍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혼자 있는 시간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외로움을 다루는 데 성공한 사람들은 이 전환을 겪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고 괜히 마음이 가라앉지만 그 시간을 서둘러 채우지 않고 그대로 지나오다 보면 어느 순간 감정의 결이 달라집니다. 외로움이 소란스럽게 마음을 흔들던 시기를 지나 고독이라는 조용한 상태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는 마음이 회복됩니다. 누군가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말 한마디를 곱씹지 않아도 되며 감정을 설명해야 할 의무도 사라집니다. 이 조용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속도가 편안한지, 어떤 하루가 나에게 맞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고독은 도망이 아닙니다. 관계를 포기한 결과도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에 휘둘리지 않게 되면서 얻게 되는 내면의 공간에 가깝습니다. 이 공간이 생기면 외로움은 더 이상 삶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감정은 찾아올 수 있지만 오래 머물지는 못합니다. 역설적으로 이 고독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외로움을 메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있어도 자신을 잃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만남입니다. 기대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며 적당한 거리를 지킬 수 있는 관계 말입니다. 이때 관계는 짐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이 지점에 이르면 혼자는 더 이상 두려운 상태가 아닙니다. 삶에서 밀려난 위치도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중심에 다시 서기 위한 준비 단계에 가깝습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단계를 지나 고독을 다룰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삶을 바라보는 기준도 함께 바뀝니다. 무엇이 행복인지, 무엇이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을 다루는 법을 조금씩 알게 되면 삶을 바라보는 눈도 함께 바뀝니다. 예전에는 행복이란 무언가 더 채워지는 상태라고 믿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 더 잦은 만남, 더 활기찬 일상이 있어야 외롭지 않고 잘 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하루가 이어지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졌고 남들의 삶을 보며 자신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히 50을 넘고 60에 가까워질수록 이 기준은 점점 버거워집니다. 더 채우려 애쓸수록 마음은 오히려 지치고 비교할수록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사람들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는 더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보이는 삶과 느끼는 삶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외로움을 다루게 된 사람들은 이 비교에서 한 발 물러섭니다. 남의 하루를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대신 지금의 나에게 묻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얼마나 편안했는지, 괜히 스스로를 괴롭히지는 않았는지,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에 휘둘리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이 질문들은 작아 보이지만 삶을 훨씬 안정된 방향으로 이끕니다.
이 과정에서 행복의 정의도 달라집니다. 더 큰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줄어드는 상태가 행복에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외로움이 찾아와도 예전처럼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도록 둘 수 있는 하루.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은 하루가 충분히 좋은 날이 됩니다. 외로움이 줄어든 삶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적고 마음의 진폭도 작아집니다. 그 결과 삶은 훨씬 오래 버틸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더 이상 남의 속도에 맞추지 않고 내 리듬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외로움은 더 이상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감정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시간을 지나 내 곁에 남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오셨다면 이제 외로움은 이전과 조금 다른 얼굴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은 사라져야 할 감정도 부끄러워해야 할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관계 속에서 애써 살아온 사람이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될 때 찾아오는 감정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닙니다. 약속의 빈도도 아니고 연락의 개수도 아닙니다. 하루가 끝났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소란스러운지 아니면 얼마나 조용한지 그 감각이 삶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외로움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외로움이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를 급하게 찾지 않아도 되고 이 감정을 없애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런 감정이 왔구나 하고 알아차린 뒤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면 됩니다. 나를 돌보는 방식, 나에게 맞는 하루의 리듬을 지켜내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책을 읽고 천천히 산책을 하고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기는 일상은 고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다시 중심에 두는 삶의 방식입니다. 외로움을 다룰 수 있게 된 사람은 더 이상 관계에 매달리지 않지만 그렇다고 마음을 닫지도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 열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받아들이는 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가 가장 오래 함께 살아야 할 존재는 나 자신입니다. 외로움을 다룬다는 것은 이 가장 긴 관계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 관계가 안정되면 삶도 함께 안정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외로움 앞에서 괜히 스스로를 탓하던 마음의 작은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후의 시간만큼은 조금 더 조용하고 편안하시길 바랍니다.